조영선님 들리죠? 목소리. 네, 잘 들려요, 리더님. 예, 예. 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하세요. 뭘 물어봐야지 떠들죠. 채팅 안 하시면 여기 오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저기 혹시 뭐 건강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두피 염증이 생겨서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 두피에 염증이? 네. 아, 예. 29세 아들인데 음. 20대 초반부터 그게 생겨서 빨간 약도 발라보고 그랬죠. 자, 조영선 리더님, 지금 네, 현장에서 오신 분이 29살 된 아들이 두피에 염증이 생겨서 잘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뭐 빨간 네, 약도 발랐었대요. 네. 예. 음, 조영선 리더님의 소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일단 헤어 제품 바꾸라고 권하고 싶고요. 음, 그다음에 카르니틴 얘기를 좀 해서 몸에 음. 염증들이 그쪽으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리더님 표정이 밝지 않으시네요. 아니야, 리더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힘드세요? 그냥 듣는 거예요. 아,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 일단 두피에 염증이 있잖아요. 그럼 염증이 있으면은 거기가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빠면 딱정이가 지잖아요. 그럼 그게 부스러기가 떨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일단 염증도 싫고 두 번째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집에 왔어. 이렇게. 그러면 물을 바르면 안 돼요. 물을 바르면은 미세하게 코팅이 되겠죠. 샴푸를 하거든 사람들이. 샴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려 있죠. 그럼 이제 드라이기로 한번 지금 집에 왔어. 제가 머리 감은 게 아니잖아. 일명 퇴근했다 칠게요. 퇴근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땀샘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드라이기로 살짝 말려줘요. 수분을 말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듬 샴푸 같은 거 있죠. 비듬 샴푸를 그 자리에 직접 발라 놓으시라고. 발라 놓으시고 놔두시라고요. 충분히 걔가 샴푸가 각질을 뜯어내게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 감는 거예요. 물로다가 샴푸를 씻어내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카르니티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샴푸를 먹는 게 해롭습니까? 머리에 바르는 게 해롭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샴푸를 먹는 거라 하겠죠. 예, 그래서 FOD. 예. 정선생님도 FOD의 약자가 뭐라고 아셨죠? Foreign Objective FOD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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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데미지. 예. 왜냐하면 제가 발음이 안 좋잖아요. 예. 퍼리널 오브젝트 데미지는 외부 손상 물질이란 뜻이죠. 외부에서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어를 하려래. 그 방어하는 놈이 카르니틴이라는 효소다. 카르니틴이라는 효소는 간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재료를 줘야죠. 카르니틴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중에 2가지. 라이신 아미노산과 메틴오닌 아미노산을 통해서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만들어 갖고 얘가 어디에 배치가 되냐면 위치가 장기에 한다.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요. 장이에요, 장. 그리고 위에요. 위하고 장에 딱 카르니틴이라는 애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입으로다가 샴푸가 들어와. 그럼 목구멍을 통해서 위에 가잖아요. 그럼 위에서는요. 연동작용을 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연동작용을요. 이런 식으로 하려래요. 원래 연동작용은 위에서 연동작용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죠? 울렁증이 생기죠. 오바이트. 그래서 그거를 12장과 12장을 통해서 장으로 안내 보게 하려래요. 왜?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잖아. 외부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물질로 간주를 하죠. 카르니틴이. 근데도 오바이트를 안 했어요. 그러면 끝내는 장에 가죠. 자, 장에 어디 먼저 가죠? 소장에 가죠. 소장에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빨대가 있죠. 빨대. 예, 그거를 이제 융모라고도 하고 융털이라고도 해요. 그 빨대가 흡수를 하죠. 이제 흡수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흡수를 하면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각종 염증이 생겨요. 근데 괜찮아요. 왜? 장에서 카르니틴이 육모를 다 숨겨요. 니네 이거는 흡수하면 안 돼. 빨아들이면 안 돼. 숨어. 들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큰 길거리가 있는데 남대문 상가라 칠게요. 남대문 상가에 제가 지나가. 근데 양쪽에 상가잖아요. 상가에서 누가 나와요. 아저씨 아줌마가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죠. 일리 오세요. 일리 오세요. 근데 누가 딱 나타났어요. 경찰이 단속반이 나타나면 얘들이 싹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아무도 안 잡으니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내는 그럼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 그럼 대장으로 갔다가 대장에서는 육모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바이패스, 설사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카르니틴은 장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많은 데가 장이에요. 소장이고 그리고 위에요. 근데 문제는 샴푸를 머리에 발랐잖아요. 머리에 발랐어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 바로 들어가요. 혈관으로. 혈관에는 카르니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염증이에요. 염증. 그래서 카르니틴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 카르니틴은 두 가지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 가지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두 가지는 어차피 해. 근데 한 가지는 시키면 해. 안 시키면 안 해. 예. 시키면 해.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마당새가 있다. 마당새는 뭐 하는 거죠? 마당 쓸고 집안 청소한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제가. 마당새는 딱 두 가지 해. 집안일하고 마당을 쓴다. 근데 마님이 이거 안 시켜도 하죠. 근데 마님이 시키는 거야. 저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와. 예, 시키면 해. 안 시켜도 하는 거 두 가지. 시키면 하는 거 한 가지. 그 중에 안 시켜도 하는 게 독소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독소 얘기한 거예요. 독소. 그게 FOD라는 거고. 그래서 외부로 배출시키려고 한다. 독소로 간주하니까. 자, 두 번째는 안 시켜도 하는 게 뭐냐면 혈액에는 90% 이상의 물이 있죠.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있죠. 88도로에 차가 있어요. 근데 차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막히는 거야. 왜? 88도로에 차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게 무슨 이유예요? 공사하는 거죠. 공사. 자, 두 번째 왜 막혔죠? 사고가 크게 났어. 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게 가장 큰 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으면 혈액의 순환을 방해를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성지방이야. 예. 근데 이 카르니틴이라는 효소는 콜레스테롤과 관여하지 않아요. 얘는 중성지방과 관여를 해요. 혈액에 있는 중성지방을 지질, 우리 의학용어로 트리글라세이드, 얘를 날러 미토콘드리아로. 미토콘드리아는 뭐죠? 에너지를 대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에 세 가지가 들어가죠. 탄수화물이 1g당 4칼로리의 힘을 내고 단백질이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내고 지방이 그 지질이 트리글라세이드가
미토콘드리아 가면 1g당 9칼로리의 에너지를 만든다. 그럼 최고의 에너지잖아. 탄수화물 4, 단백질 4, 두 개 합쳐봤자 8. 근데 그 지질은 9칼로리의 에너지를 내요. 난로라고 하죠. 근데 혈액에 있어 지금. 그거를 어디로 가야죠? 목적지는 미토콘드리아. 그걸 날라주는 애가 카르니틴이에요. 이거는 안 시켜도 해요. 그럼 자 반대로 혈액에 중성지방이 많다는 건 뭐냐면 카르니틴이 잘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도 되죠. 또는 카르니틴보다 중성지방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되죠. 대표적인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엄마들 이런 얘기해요. 할머니들. 나는 밥에다가 물에다 밥 말아 갖고서 김치밖에 안 먹어. 근데 왜 중성지방이 있냐? 그게 중성지방이야. 대사가 안 됐을 때. 대사가 되면 돼요. 그 대사라는 것 중에 두 번째 대사가 혈액에 있는 중성지방을 원래 위치인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에너지를 내야지. 그럼 반대로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은 에너지가 딸려요. 왜? 원재료가 혈액에 많다는 거잖아. 그걸 날려야지. 미토콘드리아로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지. 너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뭔 재료가 엉뚱한 데 많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없고. 그래서 카르니틴은 두 가지는 안 시켜도 합니다. 독소, FOD, 그리고 중성지방. 근데 마지막 하나. 이 지방이 근데 혈액에도 있지만 진짜 어디에 많냐면요. 현대인들은요.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배에 많아. 박정현 리더님은 없지? 뭐라고? 박정현 리더님은 없는 것 같아. 다른 분은 안 물어볼게요. 뭐 내가 뭐 이성 리더를 물어볼 수도 없고 정선래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나 안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안 물어봐. 왜 저도 눈이 있거든. 저도 눈이 있는 사람이라 굳이 안 물어봐도 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어. 또 이렇게 우기죠. 이건 중성지방 아니고요 내장지방 아니고요 피하지방이에요. 예. 음, 네가 씨름 선수냐? 예. 그 혈액에 있는 지방을 날르는 건 안 시켜도 하지만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은요 시켜야지만 합니다. 근데 누가 시켜야지 하냐면요 얘는요 시켜야지 해요. 카르니틴이 마님이 시킨다 그랬지 아까. 그 마님의 이름을 우리는 CLA라고 해요. 이런 CLA 공액 리놀렌산. 네. 오메가 6 지방산에 있죠. 오메가 3가 있고 6가 있는데 오메가 6는 리놀레산이 있고 GLA가 있고 아라키돈산이 있잖아요. 그 중에 리놀레산에 들어가. 리놀레산에 보면 이 공액 리놀렌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료가 뭐냐면 해바라기 기름 있죠. 해바라기 기름이 대표적인 공액 리놀렌산을 만들어냅니다. 또 그것보다 상품이 있어. 상품이 뭐냐면 상품이 진짜 좋은 게 있어요. CLA의 원료 홍화라고 하죠. 홍화씨. 홍화에서도 기름을 짜도 공액 릴루린산이 나오고 해바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약방에 가면은 나이가 많았을 때 뼈가 부러지면 한약 재료에 홍화를 씁니다. 왜? 뼈가 잘 붙게끔 진액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LA는요, 원래 CLA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원래 연구할 때. 원래 CLA는요, 원래 쓰였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활력을 만들어낼까? 활력, 비거.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연구한 게 나온 게 CLA예요. 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니까 사람이 활력으로 다 넘친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걸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첫 번째 CLA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음식을 먹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누가 달라붙냐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분해 요소인 아밀라제가 달라붙고 지방이 들어가면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가 달라붙고 단백질이 들어가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타제가 달라붙죠. 근데 달라붙어서 분해를 한 다음에 안 쓰이면 얘가 배에 고여요. 내장 지방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CLA는 그 분해 요소를 차단시켜요. 분해를 못하게 음식을. 그러면 쌓일 수가 없잖아요. 분해가 안 됐으니까. 세포 안에 못 들어가. 분해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바이패스가 되죠. 그래서 CLA는 첫 번째는 음식의 대사의 분해를 방해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보조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 얘가 내장에 있는 지방을 날르기도 해요. 카르니틴과 합쳐가지고. 왜 이 얘기했죠, 나 근데? 카르니틴 카르니틴 얘기하시면서 설명하다가. 카르니틴. 이거 갖고서 15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그런 분들은요, 카르니틴, 라이신 아미노산, 메티노는 아미노산. 근데 이미 외부로 튀어나왔어. 그거는 없애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분이 없는 상태에 비든 샴푸를 발라서 10분 정도 놔뒀다가 똑같이 샴푸질해서 빼낸 다음에 꾸준히 카르니틴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검진 결과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관리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검사인가? 박정연. 자, 볼게요. 토탈 프로틴 8.1 정상. 알부민 정상만 볼게요. 간 정상, 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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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빌리루빈. HAV, AB, IgG.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으네. 박정현 의원님, 콜레스테롤 높고요. 중성지방은 정상이고요. 일단 콜레스테롤 높고, 당 정상, 당화혈색소 정상, 신장 정상, 음, 면역력이 떨어진다. 갑상선도 정상. 빈혈이라 하기는 그런데 빈혈기가 있다 정도? 헤모글로빈이 12.4라. 그리고 백혈구가 3.14예요. 적혈구가 3.85예요. 빈혈이네. 헤모글로빈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보면 되는데 RBC하고 WBC가 많이 떨어져. 특히 WBC 백혈구가 3점대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백혈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떠들 거는 백혈구하고 콜레스테롤이네. 콜레스테롤 낮춰야 되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낮추려면 간에서 LDL이 안 만들어지게끔 하셔야 돼.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잴 때는 혈액에서 재지만 그 혈액의 출동은 할 때 본사는 어디냐면요. 간이에요. 근데 간에서 LDL이 왜 혈액으로 갔을까? LDL이 할 일이 많으니까. LDL이 할 일은 크게 네 가지다. 간에서 LDL이 언제 출동한다? 네 가지.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청소하려고 들어간다. 포화지방을 먹으면 청소하려고 들어간다. 내장지방이 들어가면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LDL을 계속 청소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네 번째 PFOA 코팅용 후라이팬을 쓰면
간에서 LDL을 겁나게 나간다. 나갔 다음에 다시 간으로 못 돌아오는 잔류량이 많다. 그러면 혈압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뭐를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안 나가게끔 하는 게 먼저죠. 지금 말한 네 가지. 그러니까 제일 LDL이 간에서 분포도가 많이 차지하는 게 코팅용 후라이팬이에요. 두 번째가 내장 지방. 세 번째가 삼겹살, 포화지방. 그리고 마지막 일부 차지하는 게 일산화탄소, 흡연이나 가스레인지, 자동차 매연. 이런 거를 주의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네. 많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기름이다. 근데 혈액에는 90% 이상이 물이다. 기름을 물로 전환시킨다면 정화가 빠르겠다. 그래서 찾아낸 거죠. 물과 친하고 기름과 친한 친수, 친유. 그 성분을 콜린이라고 한다. 콜린. 그래서 콜린 좋아요.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 조혈작용을 통해서 피를 만들어내야죠. 조혈작용을 해야죠. 골수에서, 간에서, 비장에서. 그러면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는 네 가지다. 네 가지. 단백질, 엽산, 비타민 B12, 그리고 CU.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은 아까 적혈구도 부족해요. 적혈구는 구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백질, 엽산, 비타민 B12.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유전자가 나오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죠. 유전자가 나오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백혈구는 괜찮아요. 백혈구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전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혈구. 이 적혈구는 유전자와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옵니다. 유전자는 TCN2 유전자라고 하죠. 적혈구의 유전자, TCN2 유전자, 비타민 B12 유전자라고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세 가지. 나이가 들면 메가리가 없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기운 뻥쳐요? 나이가 들수록 어차피 인간은요, 기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진다. 소화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 여성일 경우에 나이가 들수록 자궁 경부암의 걸 확률이 올라간다. 그럼 남자한테는 두 가지고요. 여자한테는 세 가지야. 이거를 마이크로바이옴에 뭐라 그러죠? 네 글자?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자궁 경부암의 걸 확률이 올라가요. 왜? 16번 바이러스, 18번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이 되면 자궁 경부암의 걸 확률이 70%예요. 그 16번 바이러스와 18번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애가 콜린셀라인데 나이가 들수록 콜린셀라는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메가리가 없어진다? 비타민 B12에 관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콜린셀라인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니까 기운이 없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진다. 소화효소를 만들어낼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게 콜린셀라다. 그럼 콜린셀라가 줄어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죠. 소화력이. 그래서 마바 검사에도 좋고요. 마바 검사에도 좋고 조혈작용, 영양소 잘 챙겨 드세요. 박정희 대님 끝. 70대 선생님, 남자분. 어? 죄송한데요. 마지막 어? 장에 MPV가 뭘까요? 그게 낮거든요. 표준 수치보다. 일반 혈액 검사 항목에서 MPV
마지막 장이요. 마지막 장. 신장, 네. 소변, 갑상선 현미경도 호르몬 검사, 일반 혈액 검사 해서 밑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아, 이거는 백혈구의 용적률이야. 단위 면적당. 아, 백혈구가 단백혈구 수치가 낮으니까 이거 그렇지, 그렇지. 낮다는 거죠. 백혈구가 3점대면 굉장히 낮은 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지? 감사합니다. 70대 남자분 백내장 수술하셨다. 도움되는 영양소 부탁드립니다. 백내장은 수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30분짜리 시술입니다.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원장이 머리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서 마취했다가 30분 있으면 나옵니다. 백내장은 감기보다 쉽습니다. 근데 좀 빨리 좋아지려면 카로티네이드하고 아스코라빈산이 도움이 됩니다. 카로티네이드와 아스코라빈산. 시술 후에요. 3일 동안은 조금 더 평상시보다 양을 좀 더 드시면 좋습니다. 백내장은 왜 올까요? 노화 때문에 와요. 근데 안 오게 할 수는 없잖아. 저도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좀 미루면 좋잖아. 늦게 오면 좋잖아. 지연시킨다고 하죠, 그거를. 안 오게 한다, 이건 아니야. 지연시키는 영양소가 있어요. 34번. 셀레늄이죠. 셀레늄. 그래서 셀레늄 학회에서 제일 먼저 나온 논문이 셀레늄과 우리 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논문이 이 백내장 논문이에요. 백내장, 그 두 번째 나온 게 천식 논문, 세 번째가 심장병, 하트, 네 번째가 중금속을 외부로 배출시켜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기형종자를 줄여준다. 여섯 번째가 정자의 수를 90% 이상 향상시킨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아토피.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거는 가장 강력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항산화 역할을 한다. 셀레늄, 돈 있으면요, 셀레늄 있는 음식들 잘 드세요. 왜? 강력한이라는 단어는 이 영양소 하나에만 쓰입니다. 셀레늄, 셀렌. 대한민국의 권장량은 50 마이크로그램이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은 200 마이크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말하면 셀레늄의 권장량이 너무나 턱도 없이 부족하다. 식약청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식약청에서는 50이라 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200이에요, 200. 권장량은 그 나라에서 하는데. 그래서 식약청에서 물어봤잖아요. 왜 50밖에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자생하는 쌀에 많습니다. 셀레늄이. 옥타코사놀과 똑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0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편들 밥을 어떻게 해줬어요? 아침에 밥을 해요. 20분 안 돼서 먹었어요. 셀레늄 먹었어요. 옥타코사놀 먹었어. 그걸 솥에 놔두죠. 점심에 없어. 저녁에 없어. 그 다음날 또 먹죠. 없어. 배만 불러. 그래서 지금은 현대인들은요. 셀레늄을 드셔줘야 되는 겁니다. 셀레늄. 물론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된다는 논문이 있죠. 800 마이크로그램. 부작용, 탈모와 이 사람이 축 처진답니다. 근데 800 먹으려면 못 먹어요. 우리가 아메이에 셀레늄이 팔잖아요. 60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반통 먹으면 부작용 무기력해집니다. 반통 먹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셀레늄 잘 드시고요. 백내장을 천천히 오게 하려면. 그리고
왔을 때는 시술하시고 카로틴과 아스코라빈산이 도움됩니다. 100일 해로 기침이 심한데 관리와 도움되는 영양소 부탁드립니다. 신이 인간한테만 좋습니다. 100일에는. 어떠한 동물, 포유류도 숙주가 자생하지 않아요. 100일에는. 인간만 걸립니다. 인간만.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아픈데 인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인간이 아니면 이거 안 생겨. 네. 네, 인간만. 기침이 심하잖아요. 100일에는 죄송한데요. 최고의 좋은 약은요. 시간입니다. 옆에서 100일이니까 100일 동안 아픈 거냐요. 아니라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고요. 보통 물론 길면은요 12주까지도 가요. 그냥 뭐 혼자 가둬요. 옛날에 꼬맹이들 하나 걸리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항균력이 약해서, 항균력, 살균력이 약해서 걸리는 거예요. 이미 이제 걸렸잖아요. 기침을 왜 할까요? 외부로 배출시키려고 기침하는 거예요. 근데 기침을 통해서 가래가 나오는데 가래는 두 가지가 있다. 하얀 가래와 노란 가래가 있죠. 색깔 있는 가위, 그거는 백혈구 사체예요. 치고받고 싸워. 장렬히 전사해. 그게 노란 가래. 그게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응원을 해주세요. 어떤 응원?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증강제가 도움이 되겠죠. 증강제. 항균력의 증강제는 프로폴리스가 항균력의 증강제입니다. 살균력의 증강제는 사포닌, 알리신, 아스코라빈산. 최고의 증강제는 미국에 있어요. 에크라고. 증강제가 다 도움됩니다. 이미 걸렸잖아. 평상시에 생성제가 부족한 거예요. 평상시에 생성제가 부족했을 때는 안 만들잖아, 생성을.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버텨야 되잖아요. 증강시켜야지. 화이팅! 그래서 우리가 면역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생성제와 증강제가 있다. 생성, B인파를 생성하는 골수, T인파를 생성하는 흉선과 소장. 그 각자의 생성제, T인파, B인파를 증강하는 것들. 일단은 죄송한데 시간이 약이다. 그러면 그동안은 증강제 잘 드세요. 증강제. 친어머니입니다. 굳이 친엄마라고 안 해도 돼요. 60대 중반 더블엑스와 칼메티 유산균을 드시고 계시다. 어제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권해 병원을 가서 내시경과 용종 2개를 뗐고 혈관은 문제가 없다. 조직 검사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온다.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가보라고 했는데 무엇을 권할까요?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듣다 보니 어머니께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권해 토요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항생제를 드셔 늦추고 있습니다. 예, 조금 늦춘 다음에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2주 지난 다음에 하면 좋고요. 1주만 지나도 해도 됩니다. 대신 다양성은 좀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했다. 산부인과를 왜 가보라고 했을까? 저는 답 못하죠.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저는 팩트만 가지고 떠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시면은
그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요. 일단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다. 설사를 한다는 걸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시경증과 융통 2개를 떴다. 대부분 많아요. 검사하면요 많이 나옵니다. 양성이냐 음성이냐 악성이냐. 악성은 암이에요. 영어로 CEA 검사죠. 대장암. 아마 그 수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저런 분한테요. 제일 중요시하는 걸 뭐냐면 식이섬유 잘 드시라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대부분이 다 식이섬유 부족병으로 옵니다. 병들이. 대부분의 병은요. 다 식이섬유 부족해서 와요. 하다못해 뇌전증도. 그러니까 식이섬유랑 결합이 안 되는 게 없어요. 현대인들이 왜 아프냐면요. 식이섬유 결핍이에요. 식이섬유. 그냥 잘 모르면요. 큰 통부터 드세요. 무조건 크면 좋아. 제일 큰 게 뭐죠? 프로틴이 엄청 크죠? 예, 두 번째 큰 게 뭐죠? 파이버 비치잖아. 큰 통수로 드세요, 큰 통. 아까 셀레늄은요, 더럽게 조그매. 그래서 박재훈님, 저는 이번에 제 어머님이라면요, 식이섬유 잘 드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한 검사하셔갖고, 앞으로 어떠한 게 나한테 노출이 돼 있나, 그런 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소화효소를 먹는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먹고 바로 디비지 마. 음식 먹고 자면 안 돼.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 있잖아요. 그러면 2가지를 잘 챙겨 드세요. 식전에 식이섬유, 식후에 단백질과 철분. 식전에 식이섬유, 식후에 단백질, 그리고 철분, Fe. 식사하시고 2시간 반 동안에는 옆으로 안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 이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위에 문이 열리면 음식이 들어가고 뚜껑이 닫히잖아요. 요게 미세하게 뜨는 거예요. 위산이 역류하는 거예요. 위산이. 그러면 식도가 타요. 화상을 입어.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제거하는 게 거칠거칠한 음식. 그래서 제가 불용성 식이섬유를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한 구멍들을 메워주는 게 철분이 합니다. 식도나 특히 위에 미세한 구멍들, 천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요. 한 고기를 먹었을 때 아질산염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암이 걸리는 겁니다. 위암. 리더님, 예. 리더님, 어? 그거 뭐지? 그거 누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있을 때 눕지 말라 해갖고. 어. 사실 그래서 너무 졸릴 때 그냥 엎어서 자거든요. 테이블에서요.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앉아서 잠을 잔다거나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제가 취하고 있는데 안 되나요? 그걸 굉장히 잘못 취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차라리 뒤로 엎어서 자. 아, 앞으로 엎어져 되면 더 심하지, 이 사람아. 눕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너 너무 귀엽대. 뭐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긴 한데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엎어지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있는 분한테 큰 웃음을 줘서 오늘 복 받아. 중3 여자아이 이석증 재발성이 높다고. 칼슘 비타민 D 챙겨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요즘 청소년에 이석증 많이 발생하는 추세랍니다. 이석증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되게 쉬워 이거. 미네랄 부족이에요. 예. 끈끈한 귀에 점액체가 흘러나와서 본드처럼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게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거 이석증이라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다 또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근데 또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끈끈한 게 유지해야죠. 이 끈끈한 점액체가 구성 성분이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지금 칼슘도 미네랄이고요. 비타민 D도 미네랄 잘 드세요. 미네랄. 이명과 이석은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이석은 미네랄 부족입니다. 12가지의 미네랄. 원래 영양학을 배운 의사들은요. 종합 미네랄을 권합니다. (40대) 여성. 한 달 전 10일간 체한 것 같아서 소화제를 먹었고 어제 위내시경 검사, 위염 진단 받고 약은 보름 정도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양배추 드시고 오전에 수분 섭취가 많아서 겉모닝 단백질 섭취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저녁 7시 드심. 아침 기상 시 속이 더부룩한데 겉모닝 위염 증상에 도움이 될까요? 위염에 도움되는 영양소와 섭취 방법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음식이 들어갑니다. 위에. 밥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거를 삭혀야 됩니다. 위산이라는 게 나오죠. 한 끼 식사에 위산을 250ml 내외의 위산이 나옵니다. 그럼 하루 3끼 먹으시는 분들은요. 750ml에서 800 정도 나옵니다. 위산이 겁나게 나오는 거예요. 막 팔팔팔 쏟아져.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위산을 두 가지가 있죠. 억제가 있고 조절이 있죠. 억제는 뭐죠? 안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위염 있는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위산 억제제를 주죠. 근데 위산을 억제하다 보니까 소화가 돼야 안 돼. 그래서 소화제를 주죠. 양배추를 드신대. 양배추의 주성분은 비타민 U죠.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것처럼 비타민도 U가 있어요. 양배추의 주성분은 비타민 U입니다. 그 비타민 U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위산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속이 편한 거예요. 자, 근데 위산을 조절해 주는 거는 비타민 U만 있지 않습니다. 칼슘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속이 쓰립니다. 위산을 억제하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뭐 양배추 드신다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양배추 드시는 이유는 비타민 U 때문에 드세요. 위산을 조절하려고. 그 역할은 칼슘도 합니다. 겉모닝 위염 증상에 도움 될까요? 위에 염증이 많아. 위산이 과다해서. 겉모닝이 뭐죠? 겉모닝을 하면 좋은 3가지. 첫 번째,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두 번째, 당뇨의 스파이크에 영향을 덜 미친다. 세 번째, 암의 저항성을 높인다. 이것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염과 어떤 연관이 있죠? 겉모닝을 여러분 왜 하세요? 이 3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항상성. 항상성은 정확히 말하면요. 요로결석 또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항상성. 암의 저항성. 암의 저항성은 높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당뇨에 취약한데 그 당뇨에 지난달인가요? 김수미
욕쟁이 아줌마가 돌아가셨잖아요. 75세에 당 스파이크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스파이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당의 스파이크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러면 급사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합병증 때문에 죽지 않아요. 당뇨 합병증이 뭐예요? 망막증, 신증, 신경증. 장님되면 되고요. 장님되면 안 죽잖아. 신증, 투석하면 되잖아. 신경증, 다리 잘라내면 안 죽잖아. 끝내 죽는 거는요. 심장병으로 죽고요. 심장병으로 죽어요. 그게 스파이크예요. 논문을 보니까 아침에 굿모닝을 아침에 고단백의 식물성 고단백을 드신 분들은 점심에 스파이크가 줄어들더라는 논문 있죠. 여러분들은 저는 말로만 떠들지만 여러분 자료를 갖고 떠드시라는 거야. 왜?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료가 있잖아. 논문 나왔잖아. 그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굿모닝은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암의 저항성을 높인다.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당, 스파이크의 변화를 줄여준다. 근데 지금 이분은 그냥 위가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 검사를 하시잖아요. 아, 위험이야. 근데 문제는 거기에 헬리코박터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위험으로 죽지 않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지. 위암이 왜 걸려요? 80% 90%가 헬리코박터고요. 나머지 10% 20%가 아질산염이에요. 위암 말고 진짜 위 말고는 다양하게 다른 것 때문에 암이 걸리고 아프지만 위는 딱 두 개야. 제일 큰 게 헬리코박터. 그리고 나머지는 탄 고기의 소금. 야외 나가면 돌판에 조영선 리더님 네. 야외 나갔어 우리가. 야외 나갔는데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석쇠가 좋아요? 후라이팬이 좋아요? 돌에다 구워 먹는 게 좋아요? 돌. 돌이요? 돌인가요? 아니, 석쇠 보통 리더님 좋아하는 거. 아 석쇠죠? 석쇠, 후라이팬, 그리고 아니고요. 돌, 석쇠. 석쇠. 예, 일단 석쇠는 암에 걸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 예. 석쇠로 해먹는다는 건요, 암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동차 매연을 코에다 집어넣는 거라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삼겹살 같은 경우 돌에 해 먹잖아요. 예, 돌에 삼겹살을, 돌에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요, 소금을 치는 게 아닙니다. 왜? 돌 자체에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예, 돌 자체에. 예. 옛날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닷물이 짜, 안 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바닷물이 왜 짜? 알았어. 물어보지 말래요. 물어보지 말래. 이런 걸 왜? 바닷물이 왜 짤까요? 내가 볼때 다문 알 것 같아. 땅?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다에 맷돌이 있대, 맷돌. 지금 맷돌이 커지고 있대요. 바닷물이 점점 짜지고 있어요, 참고로. 바닷물은 계속 짜지고 있습니다. 염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비예요. 비가 내릴수록 염분도는 올라가죠. 이유는 뭐죠?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끝내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다예요. 비가 땅에 떨어지면 끝내 목적지는 바다죠. 근데 그렇게 흘러갈 때 플라스틱을 지나가죠, 물이. 또 어떤 물은요, 대부분은 돌멩이를 지나쳐서 가죠. 자, 돌의 주성분은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돌멩이에 있는 나트륨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짜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구가 온난화. 30년 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어요. 1도. 1도가 왜 올랐나 봤더니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0.03에서 0.04, 0.01이 올라가다 보니까 온도가 1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바닷물에 있는 수증기가 7%가 증가했어요. 근데 수증기는 올라갈 때 나트륨은 못 갖고 갑니다. 수증기만 올라가지 나트륨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나트륨은 남아 있죠. 땅에, 바닷물에. 7%가 올라가서 많은 비를 내렸죠. 그 비의 양을 재봤더니 매년 중국에서 가장 큰 댐인 샨샤댐에 22개 양을 퍼붓고 있더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수도에 비가 내리는 걸 대비해서 어떤 방어책을 만들겠다. 5조를 예산을 투입시킵니다. 5조. 그래서 서울시 한복판에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빗물 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려가게끔. 한 저장고에, 비를 가다두는 저장고에 축구장 25개 양. 엄청난 양이죠. 5조를 들여서 그런 거를 많이 세웁니다. 왜요? 요번에 스페인에서 엄청난 물난리가 났잖아요. 산업화가 되고 도심 집중화가 되면서 물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문제는 이 비는 점점 많아집니다. 내년에 더 많습니다. 왜? 온난화 때문에. 수증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시면 안 돼. 그래서. 플라스틱. 탄소. 윤석열 대통령 요번에 해외 순방 가셔서 각 나라들마다 얘기할 때 탄소 중립, 탄소. 알리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옷을 덜 산다. 옷을 덜 산다. 특히 겨울옷. 겨울옷을 덜 산다. 왜요? 여러분 옷 덜 사면요. 그만큼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아메 세제를 쓰는 것만도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왜요? 플라스틱. 그래서 아메 기업은 환경 기업이다. 탄소. 이대로 갔다가 막지 않는 날 30년 뒤에 대기 중에 78%의 질소와 21%의 산소와 바로 탄소 0.04로 현재 검출되는데 이게 0.05가 되면 지구는 잠긴다. 63빌딩이 잠긴대요. 30년 뒤는 저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배를 제작하자고요. 배를. 그럴 용기가 없으면 플라스틱 하나라도 덜 쓰시라고. 겨울 옷 한 벌이라도 덜 사시라고. 입을만 하잖아. 빵꾸 안 났잖아. 그거 입어요 그냥. 왜 여자들은 옷장을 열면 딱 한 벌이 부족해요? 입을 게 없대. 그렇게 많잖아 거기. 옷이 안 맞아서 그렇대요. 그만 좀 빼 이제. 리더님, 그러면 아침에 양배추즙 드시고 저녁에 그냥 프로테인이랑 드셔도 되겠죠? 아 좋아. 양배추 안 아, 먹고 칼믹 먹는데 알겠습니다. 피빈 뜬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양배추에는 피비가 없더라. 음. 감사합니다. 중1 여자아이입니다. 여름부터 등에 난 곳에 습진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장밋빛 아씨 뭐예요?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용선이든 이게 뭐예요? 장밋빛 청사진은 내가 들어봤는데 장밋빛 비강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예요? 뭔지 일단 몰라요. 습진 같은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인데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습진처럼. 3주 됐대요. 네. 12주까지. 프로틴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에 아세로라시 하나를 빠요. 그걸 섞어. 그거를 물 나오는데 뿌려주십시오. 새살이 가장 빨리 굳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아까 11시에 설명드린 카르니틴과 관계가 됩니다. 라이신 아미노산
메틴오닌 아미노산. 습진류도. 과일을 조금 더 먹으면 설사를 할 것 같아 항상 속이 불편합니다. 그럼 과일 안 먹으면 되잖아요. L4가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럴 땐 굿모닝 해도 속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알레스 피페스, 에르위니아, 뮤시 스피룰름. 기억나시나요? 안 나도 돼요. 뭐 괜찮아요. 저만 나면 돼. 그래서 과일을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냐면요. 대사가 안 되는 거죠. 대사. 예, 그 대사에 관여하는 세 가지. 잡곡류의 대사에 관여한다. 잡곡류. 잡곡. 그리고 제가 상추를 예를 들었을 겁니다. 상추를 바로 드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상추를 샤브샤브로 해서 드시는 분도 있죠. 익혔다는 거죠. 대사 때문에 그래요. 에르유니아, 뮤시, 스피룰름. 그리고 모든 식이섬유 대사에 관여하는 RS 피페스. 항상 속이 불편하다. 식전에 식이섬유 잘 드십시오. 굿모닝 하기 전에요. 아침에 굿모닝 하기 전에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한 30분 후에 굿모닝 하십시오. 설사하시는 분들은. 85세 어르신 폐섬유화 진행되고 있다. 아이고, 폐섬유화 진행을 느려지게 하는 약을 사용하면 신장에 무리가 가서 이용 못하고 방법이 없다는데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직접 듣고 계세요. GAL-3 영어로 GAL-3 한국말로 갈렉틴 3에 대해서 이 어르신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섬유화와 관계가 있죠. 폐섬유화. 약이 없습니다. 약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다가 폐섬유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 마스크가 96인가요? 94? 94란 얘기는 뭐예요? 6개는 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100으로 하면 되겠잖아요. 그럼 죽어. 방독면 아닌다면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얘가 사멸하면 괜찮거든요. 사멸을 안 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건 뭐죠? 조영선 리더님, 폐가 섬유화가 되면 왜 죽어요? 팽창을 잘 못해서 공기가 잘 못 들어와서요? 헤모글로빈의 대사가 안 돼서. 산소. 산소. 폐는 산소예요, 산소. 근데 섬유화가 되면요. 헤모글로빈 전달이 안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서서히. 그럼 빨리 그거를 전환시켜 줘야죠. 그게 갈렉틴 3 설명이에요. 그 갈렉틴 3에 들어가는 게 MCP죠. 약이. 아까 약이 계셨잖아요. 그 약이 MCP예요. 약이 있어요. 근데 MCP는 갈렉틴 3를 줄여줍니다. 줄일수록 좋아요. 근데 좋은 세포와 안 좋은 세포의 밸런스에 쓰이진 않아요. 갈렉틴 3는 나쁜 거잖아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올라가면 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영양학자들이 찾아냈죠. 어떤 영양소가 의약품인 MCP처럼 갈렉틴 3에 영향을 미칠까 찾아냈어요. 그게 커큐민입니다. 커큐민. 그러면 코로나 현재 이 팬데믹 시기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 다 코로나 때 산속에 계셨나요? 바닷속에 계셨나요? 알게 모르게요. 다 데미지가 있어요. 느끼지 못하지만 폐에 섬유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MCP라는 약을 드시든 커큐민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게 개발이 되고 발견이 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현재는 없습니다. 의약품의 MCP와 영양소, 커큐민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얀색 음식 좋아하십시오. 하얀색 음식. 하얀색 음식. 그리고 밤에 폐를 좀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준다는 건 뭐죠? 다른 데서 내 폐로 들어가는 거를 없게끔 지가 먹으라고. 내가 안 먹게. 지금 옆에서 햇빛이 찌고 있거든요. 이 햇빛 칠 때 제가 이 옷을요, 세게 틀면 뭐가 생기죠? 먼지가 확 올라오죠. 그게 안 보이잖아, 지금. 그거를 내 코로 들어가지 않게끔 누군가가 먹으라고 하라고요. 그게 공기청정기죠. 국민학교 1학년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 이렇게 햇빛 칠 때 뭐죠? 먼지가 쫙 올라오죠. 그 많은 먼지는 우리 아이들의 폐가 다 걸러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늦게 들어와요. 네. 학생들이 일단 니네 학생들의 폐로다가 그 먼지를 싹 마시긴 다음에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공기청정기에 그게. 공기청정기 디자인이 아니에요. 내 코로, 내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네가 먹어라 이거예요. 그 필터를 내가 1년 뒤에, 6개월 뒤에 바꿔줄게. 공기청정기가 안 먹으면 제 폐가 먹어요. 제 폐가 먹으면요, 쌓여요. 폐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간 놈들은 나오지 않아요. 밥알 한 알이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밥알 한 알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밥알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촉수가 감지해서 뱉어냅니다. 재채기를 통해서. 누워서 떡 먹기다? 죽어요. 그 떡이 폐로 들어가면, 기도로 들어가면,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물론 재채기 하죠. 그래서 그 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 재채기 할 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염증이 생겨서.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대표적인 게 뭐죠? VOC라고 하죠. VOC.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요, VOC를 잘 걸르면 최고입니다. VOC. 포르말데히드, 라돈, 벤젠. 요새 2016년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보다 2017년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4배가 증가했다. 4배. 작년에가 2016년이라 칠게요. 작년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한국에 한 명이라면요, 2017년에는 4배,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역조사를 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갑자기 폐암으로 많이 죽지? 원인은 2013년에 찾았죠. 16년, 17년의 데이터죠, 이게. 올해 죽었는데 작년보다 4배가 죽었네? 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2013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질 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시멘트로 졌습니다. 왜? 2011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죠. 쓰나미. 그러면서 다 때려 부셨죠. 물이 빠지고 많은 방사능 물질들이 오염이 됐죠. 그걸 다 때려 부셨죠, 일본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핵이에요, 핵. 핵 폐기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1톤당, 10톤당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0만 원. 골칫거리죠. 근데 2013년에 한국에 시멘트 업자들이 건너가죠. 그래서 쇼부를 치죠. 이렇게 많이 있는 시멘트,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돼? 왜? 그냥 가져갈게. 나야 고맙지만.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10톤당 200만 원 들어갔던 거를 50만 원씩을 뒤에 찔러줬습니다. 일본 사람은 150만 원을 벌었고요. 한국 사람은 50만 원과 시멘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때려 부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새로운 시멘트와 방사능 물질이 가득한 그 시멘트를 섞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2년 뒤, 3년 뒤에 입주를 했죠. 그게 세슘이라는 겁니다. CS.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면 뭐라 그러죠? 설마 그랬겠냐, 우리나라가? 경제 뭐 10등이랬는데? 설마. 그럼 제가 물어봐요. 니네 집 언제 진 건데? 80%에는 아마 그 시멘트가 들어갔다. 80%는. 2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2013년 이후로 진 건물들의 80%는 세슘 건물입니다. 방사능.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죠. 물론 묻혔습니다. 묻혔어요. 소리 없이. 몇 년 전에는 생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죠. 25도가 올라갔을 때 88대로에 있는 생수는 발암물질. 묻혔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직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네에서 술 한잔 먹을 때 얘기하면요. 우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으로 착각하더라고요. 대변을 하면서요. 직업이에요. 직업. 다 입속 챙깁니다. 이게 지금 방송이 아니면은 욕이라도 한 방 해주고 싶은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번에 할게요. 그냥 폐소면 되려면 갈렉틴 3 설명하시고요. 커큐민이 도움됩니다. 설사시 식이섬유를 아침에만 먹어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드시면 좋아요. 근데 한 스푼이 5g인데 한 스푼으로다가 안 멈추면요. 2스푼 드시고요. 2스푼 안 멈추면 3스푼 드세요. 왜? 하루에 권장량이요. 그거 5스푼이 권장량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나가요. 아예. 설사가 아니라 아예 안 나가. 파내야 돼. 그래서 본인에 맞는 양을 찾아내시라고. 23세 대학생인데 최기현이 이거 뭐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최병성.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아니요. 아까 그 쓰레기 시멘트 얘기하셔서 그거 이 사람이 이거 밝혀낸 그 환경운동가 책인데 제가 이거 이건 읽어봤는데. 목사님이야. 네네네,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네. 아니 14,400원 딱 보이길래 너한테 어떤 아, 맞은 네, 셈이야? 아니, 혹시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책으로도 나왔으니까 보시라고. 네. 아니 금액밖에 안 보여서 뭐 한 10% 생기나 해갖고. 아, 네, PB가 없습니다. 네. 23세 대학생인데 몸의 상부 쪽에 엄청난 지성이라서 옅은 옷을 못 입을 정도다. 그래서 검은 옷만 입고 다닌다. 스트레스도 심하고 여수 드름도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긴다. 마바하기로 했다. 마바하고 기다리는 동안 대처한 방법이 있을까요? 박정일 리더님 하나 물어볼게. 네, 향수는 어디다 뿌려? 이 뭐지? 맥박 뛰는 곳에요. 왜? 얘가 맥 향이 나라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엄청난 거야. 왜냐면 향수는 어디다 뿌려요? 그러면 이동유등 같은 경우 그럴 거야. 몸에요. 그렇지. 예, 몸에 뿌리는 거지. 여기다 뿌리죠. 여기가 경동맥선이죠. 여기를 뿌리든가 여기 뿌리죠. 4군데.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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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뭐냐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한증, 소한증, 무한증, 최한증. 다한증이 뭐죠? 다한증. 땀이 많이 나는 거죠. 무한증, 안 나는 거야. 소한증, 조금 나는 거죠. 가장 문제는 최한증이죠. 냄새. 우리한테는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이 네 군데를 통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손목을 걷고 비벼 보십시오. 맡아 보십시오. 닭똥 냄새나. 그게 최한증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이 네 군데로 빠지는데 향수를 뿌리면은 퍼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박정희 이제 알았어요? 자, 지금 왜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엄청난 지성이잖아요. 지성.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 잘 안 빠져서 몸에. 순환. 오메가3 하나를 조금 양을 조금만 더 평상시보다 잘 드셔보세요. 놀라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메가3 맞냐? 네. 그냥 권장량대로 아니, 양을 좀 늘리라니까. 더 많이 처음에는. 늘리게요. 응, 응. 그리고 난 뒤는 마바하고 난 뒤에 마바 한 다음에 보면 네. 마바로 하면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 어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부에 모기가 많이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없어졌대. 모기, 파리 모기, 글씨 써주는 거, 켈로이드 피부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마바를 한 건 아닌데. 저기 끝이에요? 저기요? 네. 빨리 물어봐요. 안 물으면 끝낼 거야, 나. 제가 온 김에 아, 예, 좋아요. 그냥 그런 거 좋아. 제가 그 암가족력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무서워서 분열을 자주 해가지고 그 적십자사에서 해주는 혈액 검사를 항상 하는데 제가 술을 꽤 먹다가 돌봄에 술 끊었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어요. 예, 예. 술 끊고 나서 ALT라고 알라닌 분해 효소 간에서 나오는 거 그 수치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분열을 평균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충분히 이게 관리가 되는데 술 끊고 한 보름 뒤부터 헌혈을 하면 알라닌 수치가 정상보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끊어서 부작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5개월 정도 계속 지속이 되다가 11월부터 이제 또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뭐 식습관이나 이런 변화라고는 술 끊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이게 몸이 우리 속설에 왜 술을 많이 먹으면 다 병난다 그러지만 몸뚱이가 알아서 불러준다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몸이 갑자기 술을 끊어서 공황에 빠져서 그랬던 건지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네. 제가 지금 이제 간에 대해서 ALT, AST, 감마 GTP 요거하고 만성 구내염 요 두 가지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집에 오신 분인데 딱 봤더니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심해서 술을 많이 먹던 걸 끊었답니다. 그냥 단지 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술병 땄을 때 그 냄새만 맡아도 역겹대요.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인데 술 냄새만 맡아도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 자. 근데 여기서 간 수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간에는 세 가지잖아요. 분해 요소가. 아스파라긴산의 분해 요소, 알라닌의 분해 요소, 그루타민산의 분해 요소. 근데 지금 오신 분은 알라닌의 분해 요소가 높았다. 지금은 정상이 됐다. 이 간 중에요. 제일 중요한 지표는 이 알라닌이에요. 왜? 아스파라긴산은 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 자, 우리가 간을 검사할 때 피를 검사하죠. 간에다 주사기를 넣어서 빼는 게 아니라 피를 검사해. 근데 피에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나왔어. 현재 혈액 100ml당 40 미만이 정상이에요. 알라닌은. 아스파라긴산은 40 미만이 정상이야. 근데 그게 50, 60, 70이야. 근데 혈액이 많아? 그러면 간에 있어야 될 놈이 혈액으로 옮겨왔다. 맞죠? 근데 간에만 있지 않잖아. 다른 장기에도 있어요. 다른 장기에 있던 게 옮겨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스파라긴산의 분해효소는 큰 지표는 아닙니다. AST라고도 하고 GOT라고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GPT, 다른 말로는 ALT. 효소 이름은 알라닌. 혈액에서 피를 검사했더니 알라닌 분해효소가 혈액 100ml당 30용 미만이어야 돼. 근데 50이 나왔어. 그럼 간에서 있어야 될 놈이 혈액으로 많이 나왔다? 그럼 간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왜? 알라닌은 간에만 있습니다. 알라닌이 혈액에 검출이 됐다는 거는 간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단백질 대사에 가장 관여를 하죠. 고기. 자, 그리고 세 번째, 감마 GTP는 구루타민산의 분해효소는 술과 항생제와 음식 첨가물의 대사에 관여하죠.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릴 확률은 7% 미만인데 간경화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왜 간을 검사했더니 깨끗하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술 안 먹었는데 왜 간경화야?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게 마이크로바이옴. 비피도박테리엄 롱건과 루미노코카세아, 이 두 가지. GOT, GPT, 비알코올성 지방간에는 루미노코커스, 감마 GTP에는 루미노코커세아하고 비피도박테리엄 롱건, 그리고 또 하나 베이오넬라세아. 요번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베이오넬라세아가 간 경화랑 관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전에 데이터도 있는 거고, 이 베이오넬라세아는 현재 리비전 된 거에 추가된 게 간 섬유화입니다. 간 섬유화는 뭐죠? 그러면 감마 GTP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분이 물어본 거는 알라닌이잖아요. 알라닌은 루미노코커스 한 가지랑 루미노코커스 그리고 단백질 대사, 단백질 빌루필라 위디윈이야. 다른 분 이해 안 돼도 돼요. 조영선 리더님만 이해되는데, 제가 만에 안에 기억력이 싹 사라졌을 때 조영선 리더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술을 갑자기 끊었을 때 알라닌과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단백질 대사가 됐다 안 됐다 한 겁니다. 70대 만성 구내염 있으시다. 와이셀라. 이채원 리더님, 성인의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이게 없어. 그럼 만성 구내염은 카로틴과 관계가 있습니다. 카로틴. 근데 염증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프로폴리스 혓바닥에 하나 붙이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카로티네이드랑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안 했고 모르니까 일단은 들어가는 영양소 두 가지, 프로폴리스하고 카로틴과 관계가 있습니다. 눈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 또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거 할게요. 축구를 좋아하는 형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병원에서는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혹시 좋아지려면 무엇을 권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쉬세요. 햄스트링이요. 저도 온 적 있거든요. 죽어요. 네. 아픈 게 아니라요. 움직이면 아픈 거예요. 안 움직이면 안 아파. 그래서 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좀 빨리 풀어줘야죠. 빨리. 두 가지 영양소가 관계됩니다. 마그네슘과 콜라겐입니다. 햄스트링 자주 오시는 사람들이요. 경직된 거잖아요.
수축과 이완 이 밸런스 깨진 거예요. 그 중에 네 가지가 하죠. 칼슘과 마그네슘과 나트륨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대량 미네랄 네 가지가 관여하는데 왜 마그네슘이냐? 마그네슘은 땀을 통해서 빠지고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콜라겐. 혹시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마그네슘.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은 비율이 1대2예요. 칼슘은 혈액 100ml당 700mg이고 마그네슘은 350mg, 딱 절반이잖아. 근데 이 조금밖에 안 된 놈이 빠져. 땀을 통해서. 그러면 2대1의 구조가 깨지잖아요. 그럼 경직되는 거예요. 경직된 상태에서 힘을 줬을 때 그게 햄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보면 어때요? 슬라이딩 할 때, 갑자기 빡시게 뛸 때, 그때 쥐어잡죠. 반 농담이지만요. 이제 그만 질문해요. 나 끝내야 돼. 이제 홍미경님으로 끝. 그만해요 이제. 자, 햄스트링 먼저 하고. 햄스트링이 자주 오는 사람은요. 스트레스에 예민하신 분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에 있던 마그네슘이요.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양이 증가해.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콜라겐에 도움됩니다. 30대 여성이다. 다이어트로 한약을 먹는 중이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도 괜찮은지요? 아주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마바 검사하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이어트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았고, 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미생물들이요, 살을 찌게 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밸런스를 거꾸로 해놓으셔야 돼. 밸런스를.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해서 살이 쪘다.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먹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성 비만이냐. 그러니까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형 비만이냐, 증후성 비만이냐. 이렇게 나눠줍니다. 비만은. 근데 현대인들은요, 증후성 비만이 더 많아요. 어때한 일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는 거죠. 증후성 비만은. 7대3, 8대2 정도 된답니다. 당신 왜 살이 쪘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파서 찐 겁니다. 어딘가가. 그걸 왜 증후성 비만이라 그래요. 일반형 비만. 단지 많이 먹어서. 왜? 여러분 주변에 뚱뚱하신 분이 많이 드시나요? 규현이나 영철이 빼고. 전 비행기 타서 부은 거예요. 말랐다고 조금 먹나요? 뚱뚱하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가. 네, 그걸 증후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알아내는 것 중에 최고의 과학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이어트 하기 전에요. 마바 하고서 하세요. 그러면 몸을 어딘가가 개선시키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은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찝니다. 요요라고 하죠. 요요는 120% 온다. 10kg 빼면 12kg가 찐다. 12kg를 뺐더니 15kg가 또 쪄. 늘 그랬죠. 우리의 인생이. 네, 증후성 비만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증후성 비만. 끝!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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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